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태양계 내에 존재하는 여러 유명 위성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전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따져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시 태양계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10개의 천체 중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과 토성의 위성 타이탄, 그리고 물오름이 존재하는 소행성 때 유일한 외행성 세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로부터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고 매우 길고 짜부라진 궤도를 가지고 있는 외행성 후보 세드나는 후반부에 서비스로 곁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톤입니다. 해왕성은 총 1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트리톤은 해왕성의 위성 중 가장 크며 또한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천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의 평균 반지름은 1353km로 지구의 0.212배이고 부피는 지구의 0.0096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전 주기는 약 5.8일로 매우 빠른 편이며 다른 위성들과는 다르게 반대로 즉 역방향으로 모행성을 돈다는 점이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궤도 이심률이 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트리톤의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형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이 발견된 1846년 9월 23일로부터 약 17일 후인 1846년 10월 10일 영국의 천문학자인 윌리엄 라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라셀은 아마추어 망원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해왕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던 영국의 천문학자 존 허셜이 그에게 해왕성의 위성을 찾아볼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고, 허셜의 말을 따라 해왕성의 위성을 찾기 시작한 지 약 8일 만에 트리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트리톤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지진, 돌풍의 신인 포사이돈의 아들인 트리톤에서 따온 것으로 이 이름은 라셀에 의해 붙여지지 않았고 1880년에 이르러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카미우 플라마리옹의 저서 대중천문학 아스트로노미 포퓰레어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지만 해왕성의 두 번째 위성인 네레이드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트리톤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이때까지 트리톤은 그저 해왕성의 위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모행성을 역행하는 궤도를 보이는 위성들은 태양계 내에서 여럿 발견되고는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목성, 토성, 천왕성 외곽의 불규칙 위성들이 대부분이고 그 크기들도 매우 작습니다. 그중 그나마 크기가 가장 큰 토성의 위성 포에베 또한 트리톤 지경의 8%에 불과한 수준으로 태양계의 위성 중 비교적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면서 역행하는 궤도를 가지고 있는 트리톤은 매우 흥미로운 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톤의 물리적 특성에도 여러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되는데 관측된 바에 따르면 트리톤 표면의 55%는 얼어붙은 질소이고 15에서 35%의 얼음, 10에서 20%의 드라이 아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0.1%의 메탄, 0.05%의 일산화탄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암석권의 약 40% 정도는 얼음이며 나머지는 암석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리톤의 표면적은 지구 표면적의 4.5%에 해당되는데 이는 지구 육지로만 비교한다면 지구 육지 전체의 15%나 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트리톤은 매우 높은 알베도값, 즉 반사율을 보이는데 현재 추정되는 바로는 태양빛의 약 60에서 95%까지 반사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태양빛을 약 11% 반사시키는 달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리톤의 표면을 연구한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의 표면이 오랫동안 녹아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고 이 천체의 내부는 지구와 같이 고체 상태의 핵과 멘틀 및 지각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트리톤의 내부에는 멘틀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사선 붕괴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암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열의 존재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트리톤에서도 유로파와 같이 지하바다가 존재할 수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의 층이 이 행성에 존재한다면 트리톤에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리톤의 표면 근처에는 약간의 일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옅은 질소 대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명왕성의 대기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트리톤의 대기는
트리톤 표면의 질소들이 증발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표면 온도는 최소한 섭씨 영하 237.6도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전체 표면의 질소 얼음이 따뜻한 육각 결정 상태에 있으면서 육각 정류면체 결정 간의 상태 전이 현상이 이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리톤 표면에 이는 폭풍으로 인해 8km 두께에 달하는 대류권 권역이 존재하는데, 트리톤 표면에서 관찰되는 줄무늬를 볼 때 이러한 대류권의 대기는 계절풍에 의하여 마이크로미터 이하 정도의 작은 크기의 물질들을 천체의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구에서는 대기권 위로 성층권이 존재하지만 트리톤에는 대기권 바로 위로 8km에서 950km 두께의 열권이 존재하며, 이 열권 밖은 곧바로 우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트리톤의 대기권 중 상층 대기의 온도는 표면보다 약 60도씨 높은 영하 178도씨인데, 이는 태양 복사열과 트리톤의 모행성인 해왕성의 자기장에 의해 대기권이 가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리톤의 대류권에는 안개가 자욱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 안개는 태양빛을 받은 메탄의 작용에 의한 탄화수소와 질소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리톤의 지각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표면은 매우 젊으며 활동적이고 충돌구도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또한 트리톤의 표면은 다양한 종류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트리톤의 지하에서는 지구와 비슷한 과정으로 용암 대신 물과 암모니아를 통하여 화산과 단층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천체의 표면이 여러 복잡한 형태의 계곡과 골짜기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트리톤의 지질 작용과 얼음 화산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현상을 보이저 유어가 탐사하던 중 몇몇 간헐천에서 질소가스를 동반한 분출물이 표면에서 8km 높이까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간헐천이란 뜨거운 암석층의 영향으로 증기의 압력에 의해 지하수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온천을 말합니다. 이렇듯 트리톤의 표면은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때문에 지질활동이 거의 없는 다른 위성들과는 달리 충돌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이저 유어가 트리톤을 관찰했을 때 발견한 충돌구의 수는 약 179개였는데, 언뜻 들으면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 이는 트리톤 표면적의 3% 정도에 불과한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에도 835개의 충돌구가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트리톤의 충돌구 수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묘한 균열과 움푹 꺼진 지형으로 이루어진 칸탈루프 지대, 표면 아래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지하바다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등 트리톤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밝혀지고 연구되어야 하는데, 언젠가 이 천체에서 생명체에 관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천체로서 태양계 전체로 봤을 때는 목성의 가니메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의 위성 중 짙은 대기를 가진 거의 유일한 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와 같이 표면에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액체가 확인된 최초의 위성으로 유명한데, 이 점은 타이탄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타이탄은 15일 22시간을 주기로 토성을 1회 공전하며 조석 고정 현상에 의하여 한쪽 면만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몇몇 다른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타이탄의 공전 주기는 자전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특성을 잠시 살펴보면 표면에는 유기화합물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며, 몇몇 학자들은 만약 타이탄에 지하바다가 존재한다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반지름은 2575km로 수성과 비슷한 크기며 달보다는 1.5배가량 더 큽니다. 또한 겉으로 보았을 때 타이탄은 매우 진한 오렌지색을 띠는데, 이는 높은 압력의 질소 대기로 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타이탄은 짙은 질소 대기와 함께 메테인과 에테인으로 구성된 구름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과 강우를 포함한 대기의 작용으로 인해 타이탄 표면에는 지구와 비슷한 지형을 보이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탄의 조성물은 절반가량이 얼음이고 나머지 반은 암석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중심부에는 3400km 직경의 핵이 있으며 그 위로 다양한 형태의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동안 타이탄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여부로 매우 주목을 받은 위성인데,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하이언스호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소가 타이탄의 대기에서 하강하여 지표면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생명체가 타이탄의 대기를 호흡하고 표면의 물질을 섭취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됩니다. 타이탄의 표면에 흐르는 액체는 물이 아닌 메탄이기 때문에 만일 이 위성에 정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들은 메탄을 기반으로 살아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소가 대기의 주성분을 이루고 유기화합물이 존재하며 액체가 흐르는 위성인 타이탄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명이 태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과학자들은 오늘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계 소행성대에 위치한 천체 중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외행성 세레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레스는 소행성대에 있는 유일한 외행성으로 공식 명칭은 1세레스입니다. 여기서 외행성이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천체를 말하는데, 첫째로 태양을 도는 궤도를 가지며, 둘째로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질량을 가지고, 셋째로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를 배제할 수 없으며, 네 번째로 다른 행성의 위성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 네 가지 조건에 들어맞는 천체를 외행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외행성으로는 명왕성, 하우메와, 마케마케, 그리고 에리스 등이 있고, 외행성 후보로 줄 서 있는 천체로는 오르쿠스, 살라시아, 카오와 그리고 세드나 등이 있습니다. 이 외행성들 중 가장 유명한 천체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분류되었던 명왕성인데요, 이후 외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세레스는 1801년 1월 1일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주세페 피아치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천체는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세레스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농업과 곡물의 여신 케레스에서 가져와 명명되었습니다. 세레스의 지름은 약 970km로 소행성대에 있는 천체 중 가장 크고 무거우며, 질량은 소행성대 천체의 전체 질량의 약 30%가량을 차지하는 커다란 질량값을 자랑합니다. 다른 소행성대 천체들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외형을 가진 반면, 세레스는 구형에 가까운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겉보기 등급은 6.7에서 9.3 정도로 육안으로는 관측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적외선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밝혀진 세레스의 표면 특징은 수화된 물질이 많다는 것인데, 이는 놀랍게도 지각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탄소질의 콘드라이트 운석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철이 풍부한 흙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세레스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천체로 여겨집니다. 천체의 표면 온도는 온화한 편인데, 태양이 남중하였을 때 측정된 최대 온도는 약 235켈빈 정도로 섭씨로는 약 영하 38도 정도입니다. 세레스의 표면은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자세히 관측된 바 있는데, 이때 촬영된 좌회선 영상에서는 천체의 표면에서 어두운 영역이 발견되었고, 이곳을 피아치 영역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훗날 이 영역은 오늘날 덴투 충돌구라 불리는 세레스의 지형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2002년 하와이에 위치한 캑 천문대의 캑 망원경으로 촬영한 근적외선 영상에서는 이 덴투 충돌구 외에도 표면 곳곳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레스에는 큰 충돌구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세레스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산인 아우나산은 얼음 하산이라는 독특한 지형으로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이 화산이 형성된 지는 최대 10억 년이 넘었으며 활동을 멈춘 지는 약 2억 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아우나산 외에도 여러 얼음 화산이 존재하였으나 활발한 지진 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레스의 내부 구조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러 주장이 존재하지만, 2002년 하와이 마우나케아 캑 망원경의 관측 결과와 진화 모델을 토대로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세레스의 내부로 100km 두께의 멘틀이 존재하며, 이 멘틀에는 약 200만 세제곱킬로미터가량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민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세레스는 또한 약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표면에는 물이 얼어 생긴 서리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표면에 존재하는 이 서리들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만약 이 서리들이 태양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곧바로 승화될 수 있는 상태, 즉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세레스 내부에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물 얼음도 간간히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 세레스 표면에서는 얼음이 안정적으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대부분 곧바로 승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수분 증발 현상을 감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존재하는 세레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모아졌고 그래서 이에 대한 탐사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2007년 나사는 무인 소행성 탐사선 돈호를 발사하였고 약 8년 후에 세레스에 도착하여 여러 관측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세레스의 지질학적 특징과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미루어 보아 이곳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천체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궤도가 태양계 외곽에까지 미치는 소행성치고는 크다고 할 수 있는 외행성 후보 세드나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드나는 유난히 길고 짜부라진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가장 먼 점에서의 거리는 937AU로 해왕성과 태양과의 거리보다도 약 31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는 장주기 해성들을 제외하면 태양계에서 발견된 천체 중 가장 멀리 있습니다. 세드나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76AU로 태양에서 약 29AU 떨어져 있는 해왕성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세드나가 이 궤도를 한 바퀴 완주하려면 약 11,400년이 걸립니다. 이 독특한 천체는 2003년 11월 14일 미국의 천문학자인 마이클 브라운과 그의 동료 체드 트루질리오, 데이비드 라비노비치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발견 이후 마이클 브라운은 본인의 웹사이트에 이 천체를 소개하며 이번에 새로 발견된 천체는 지금까지 태양계에서 발견된 천체 중 가장 춥고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는 이누이트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여신 세드나의 이름을 붙였다고 알렸습니다. 세드나는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천체의 정확한 지름 그리고 질량과 밀도 등을 측정하기 어려워서 다른 여러 방법과 모형을 통해 그 값을 추측할 뿐입니다. 또한 천체의 거대한 궤도로 인해 겉보기 등급은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당연히 다른데 근일점에서의 겉보기 등급은 20.5이고 원일점에서는 21.1입니다. 천체의 평균 온도는 33켈빈 이하로 추정되며 이는 섭씨로 약 영하 240도로 매우 낮은 온도입니다. 여러 관측을 통해 추정되는 바에 따르면 세드나는 태양계 천체 중 가시광선 대역에서 가장 붉은 측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화성만큼 혹은 그 이상 붉은색을 띠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학자 체드 트루질로와 그의 동료들은 세드나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로 표면이 탄화수소 슬러지나 톨린 등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세드나는 나사의 태양계 탐사 웹사이트에 가장 멀리 있는 천체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세드나 탐사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목성의 중력 도움을 받아 근일점에 도달한 세드나까지 도착하는 데 약 2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탐사 계획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태양계 멀리 변들이 외곽을 돌아다니는 천체인 세드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흥미롭고 신비한 천체에 대한 탐사와 태양계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